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요.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안에 따른 비트코인의 영향성과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번에 17만 개가 이동을 했다라는 내용 위주로 한번 다뤄드리려고 해요. 매우 주관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게 되면 미국의 은행주 롤러코스터로 인해서 웨스턴 얼라이언스, 코메리카, 자이언스 등등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죠. 당국에서는 공매도 투기 세력에 따른 의심이 있는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공매도 집단이 또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은 아무래도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을 때 이슈가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베팅을 했느냐에 따른 효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밖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JP모건이 항상 안정장치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원인은요. JP모건이 그래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먹음으로써 엄청난 또 비용을 썼고 그 비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은행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안 나왔었을 경우에는 JP모건도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국도 맞춰가서 짝짝꿍 좀 해주었다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고서야 하는 그런 옵션적 조항 조건과 조사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캐나다 주요 탑 클래스 뱅크 같은 경우도 TD뱅크나 로열 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수하려고 하는 주요 은행들이 있었는데 그거 포기했거든요. 물론 인수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추가적인 조건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이 또 적재적소에 정부 당국에 또 맞춰가서 움직여 주었다라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5월달 분위기는 그나마 좀 위험 요소가 약간은 줄어드는 현상은 맞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채 한도 협상안이 2주 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변동성도 매우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고받고가 확실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무엇을 바이든 정부에서 포기를 할 것이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라고 하면 좌측 하단에 디폴트로 갔었을 때 고용 830만이 감소가 되고요. GDP 6.1% 하락과 실업률 5% 급등, 주가는 45%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 협상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비트코인도 힘을 못 쓸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높은 고금리 형태에 있는 정책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게 좋지 않은 정책들이 요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주요 나스닥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같이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비트코인의 가장 또 중요한 영향성도 분명히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가에 따른 분위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이나 이런 쪽 바클레이 같은 것도 보게 되면 6월 초 정도 때 가장 우려가 좀 클 것 같다라고 재조정에 따른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순간을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대 세력 국가들이 이걸 채무 불이익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악용할 확률도 매우 높다.
우리는 그런 걸 잘 경고하고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패닉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잘 주고받고 해서 끝날 것인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10일 날 기준점으로 4월 CPI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날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낸스 이 내용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출금 일시 중단 사태가 있었죠. 왜 있었는지 한번 봤더니 아무래도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소 기반에서 17만 5천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극히 드문 사태예요. 보게 되면 해당 그래프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5월 7일 기준으로 해서 9시 05분에 17만 5천 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대부분 한 180만 개 초반에서 중반 있다가 지금은 거의 17만 개 빠져서 170만 대까지 내려갔죠. 어디에서 많이 빠져나갔냐? 바이낸스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가장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틀리더라도 본인의 주관 하에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빠져나갔는지요. 근데 기사로는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BRC20의 거래 급증에 따른 영향성으로 좀 보여진다. 거래 수수료 2년 만에 최고치를 끌어올렸고 수수료 총액도 350만 달러에서 4월 말보다 거의 400%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민코인 쪽에 따른 기대감과 인기가 요즘 커뮤니티에서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화력을 더 붓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BRC20 토큰에 있는 내용 사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 오르디 부분이 시가총이 제일 높죠. 많이 거래량도 미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수익률도 크지만 요즘 보게 되면 왜 이게 이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덩치가 점차 많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금이 일부 이쪽으로 갔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추정 내용은 두 번째 내용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낸스 러시아 제재 회피 통로 조사. 미국 당국이 갖고 있는 압류나 이런 그런 것도 대부분 많은 자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비트코인 회수했던 자금들이 이번에 경쟁이나 반대 세력 국가들이 이번에 약간 좀 조심하고자 해서 바이낸스에서 일부 자금을 빼나갔더라라는 추정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죠. 6월 달에 있는 홍콩의 거래소에 따른 오픈 시점이 됐기 때문에 바이낸스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지갑 계좌 분리를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나올까봐 입출금 중단 일시적으로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자세한 거는 아무래도 TXID 주소를 타고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경찰이 아니고 그리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꼭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팩트는 하나가 있죠. 증명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코인에 이렇게 열중하고 열망하는 이유가 뭐죠? 내 인생을 바꿔보고자 또는 투자 부분의 수익률 때문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계속 따라가는 건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추세와 포인트와 핵심만 짚고 넘어가고 그게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그 효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쪽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만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굳이 따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보기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알트코인 황소장급 미친 개불장 맞다 라고 해서요. 보게 되면 트위터 들어가서 크립토 한 번만 검색해봐도 바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비트 쪽에서 비트 커뮤니티에서 이제 복귀해서 대충 보면
AI 도지 3배 올랐고, 그리고 WED 2배 올랐고, 그리고 페페 2배 올랐을 때 각각 10배, 3배, 20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친장이다 라는 커뮤니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내용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이더리움에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쉴링 되었다. 민코인 메타가 활발해지면서 유니스왑 사용자가 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 7일간 유니스왑 거래로 15,000이도가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분위기 이제서야 좋아지는데 크라켄에서 15,000이더가 입금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기반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항상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나왔을 때 최고점 부근에 거의 근접히가 나왔더라.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도 점점점 찍어져 있는 포인트를 본다라고 해도 대충 각이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라고 해서 꼭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 최근 이더리움 재단의 판매 기록을 보게 되면 15,000이더를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21년도 EF에서 고점인 20,000이더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되는 물량이 나올 때마다 최고점일 때가 좀 간혹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확률적으로는 높긴 하지만 꼭 이게 정확도가 높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그래프 보게 되면 요때인데요. 이때는 아니잖아요. 또 요때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때 잠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매우 높긴 하지만 그래도 100% 확률은 아니다 라는 걸 또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영이 아닌 비트코인 주소 수가 약 4,61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찍어 주었다라는 것과 덩달아서 USDC 유통량이 점차 감소를 해주고 있다는 것,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BRC 쪽으로 또 쭉 빨려 나가면서 계속 비트코인 쪽에 있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게 저는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박시 모든 의견은 다 존중을 드립니다. 예, 인격에 따른 그런 공격만 안 해주신다라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달아 가게 되면요. 글쎄요. 비트코인만 더 많이 가버리는 기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년 내 급성장 보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오디널스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체계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매력적인 성장이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과 이더리움 스테이킹 예치 출금보다 더 많아서 총 공급량의 15%를 넘었다고 합니다. 순유입을 의미를 하고요. 이 스테이킹 내 이더리움 총량이 공급량이 15% 1930만 개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하원위원회에서 근기반 디지털 화폐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마크 도라지오 님께서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자는 더 슬픔의 맥락으로 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게 그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그 대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썩 좋지 않는 환경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쉬운 조건 환경이 아니죠, 요즘은. 그래서 돈이 좀 될 만한 쪽으로 계속 돈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알트 쪽으로 돈이 가는 비중은 점차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알트코인이 회복되거나 또는 급격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좀 더 희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저점 구간이 좀 더 오래 있으니 내가 더 모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